오늘 첫 번째 강의는 지난번에 우리에게 신선하게 말씀해 주셨던 김봉한 원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의 그 제목대로 이제 지난번에 서론 앞에 만 나왔으니까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아주 진작에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셨으니까 첫 강의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병호 장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한 원장님이신데 한국고전학습연구원 원장이시고, 대한태극참정단 단장이시고, 천부학 종사회 정말 많은 연구를 한 책도 쓰셨고 대단하신 분이어서 저희 좀 일단은 우리 심사위원들도 별로 반론이 없어서 두 번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한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봉한입니다. 지난번에요, 태극기를 보고 거수경례를 했더니 그걸 또 안 좋게 보신 분이 왜 거수경례를 하느냐, 군인도 아니면서 해갖고 또 오늘은 이제 아주 인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태극기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독립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나이 63살 됐지만은 외놈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총칼 들고 나갈 그런 정신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보면 이제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붓을 들었는데, 왜 붓을 들었나 하면은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 부채를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근데 붓을 들어서 어떤 문장을 쓸까 해서 그 느낌대로 그 문장을 썼는데 역시 중용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놀랍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문장을 갖고 오게 되네요,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두 분의 논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큰 붓으로 큰 덕자를 쓰려고 큰 붓으로 쓰다 보니까 전체 글자는 조금 이제 좀 거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해석해드리면은 두 분의 논쟁이 정리할 방법이 이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덕은요, 일반적으로 덕은 우리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면 세계가 가득 차서 남에게 기대지 않는 상태를 이제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덕에는 재물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육체적인 그러니까 운동 능력 같은 것도 덕이 있는 겁니다. 덕은 종류가 많은 거죠. 근데 어느 분야가 됐건 내가 내면 세계가 충실해가지고 남에게 기대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문장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만물 병육이 불상해라. 이게 만물이 말입니다. 이 땅에 기대서 같이 함께 기름을 받지만은 절대 남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병행이 불상패라. 그 천도를 따라서 다 한결같이 다른 길로 도행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서로를 어긋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덕이 부족하게 되면 남을 폄훼를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덕이 부족하니까 남을 이해를 못 시키거든요. 그럼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 주장이 강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이 충실하면은 남을 우선 이해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으로 가려다 보면은 결국은 남을 먼저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쪽에 나마스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도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이제 상대방의 그 도를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이제 통합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은요, 천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덕은 천류하고
대덕은 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작은 덕은 개천, 실개천처럼 함께 따라 흘러가는 가지만은 큰 덕은 그 주변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두텁게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결국은 대덕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 이유가 바로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는 결국은 다른 도를 행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에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채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달라고 했던 분이. 정말입니까? 그때는 좀 뚱뚱하셨던 분. 아니,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이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채를 팔 수 없느냐라고 하길래 근데 글을 판다는 건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선뜻 못하고 그래서 야, 근데 어르신 말씀을 또 무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성들여서 아침에 하나를 써왔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나중에 그분을 찾아서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약 한 2, 3분이면 다시 이제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드리고요. 바로 제가 연결해서 할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걸 2페이지를 끼워 넣었어요. 근데 그걸 왜 넣나 하면은 우리가 근본으로 알려면 제일 위로부터 알아야 된다고 늘 그 주장을 해왔고 근데 지난번 강의를 듣고 누군가가 봉황에 대해서 물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봉에 대해서 물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봉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어차피 설명할 거지만은 근데 봉은 2대 환인이고 그 다음에 황리 3대 환인이고 용이 1대 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부터 설명하는 게 맞겠다라 해서 용자하고 그 전에 용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고기 어자 2글자를 지금 파자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교육 사업을 주관을 하는 2분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늦네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학문이냐? 이게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냐? 근데 이걸 들어보시면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들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떤 공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바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저는 주역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일 것이고 또 문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일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창세 역사에 있어서도 나는 세계 최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학자로서 오만한 거 아니냐.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내가 왜 최고라고 하는지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증할 겸 해서 2문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건 이제 곧 보여드릴 테고요. 지난번 것부터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고대의 성인 삼성과 삼천의 개벽에 관한 연구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이 삼성이 뭐냐 하면은 3분의 성인이 계셨던 거예요. 3분의 성인이 계셨는데 이건 성인 성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귀자, 입구자, 청간임자 3분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청간임자는 귀자로 불리는 1대 환인과 입구자로 불리는 2대 환인과 그분의 사상을 그대로 사상과 기만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제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3대 환인이 되는데 이분은 동서를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통일국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분이 태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최초의 이름은 이분이 쓴 건데 나중에 진나라 진시황이 황제라고 한다고 해서 또 거기서 또 이상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삼천이라는 거는 실제 이 땅에 삼천의 개벽이 있었습니다. 개벽이라 하면 하늘이 열리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늘은 공평한 거잖아요. 하늘은 공평한 건데 그 공평한 하늘처럼 이 땅에 그렇게 기울어짐 없는 세상이 구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민주 세상이 구현이 됐던 거죠. 그걸 우리는 선천, 인내천, 후천은 천축, 그 다음에 3번째는
인왕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설명해야 될 것이 많고, 그리고 연구 분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 하다 보면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게 8가지 명제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8가지 명제를 제시를 해놓고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첫 번째 명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시대 구분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은 청동기는 결국은 구리와 주석과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또 비소나 인듐이라는 그런 합금 소재가 들어가야, 그것도 비율에 딱 맞춰 갖고 들어가야 그게 결국은 굉장히 강도가 높고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청동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가 철기 시대보다 앞선다라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가령 7,000년 전에 이 청동기가 어떤 고분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이게 비파형 동검이. 그런데 철기하고 동시대에 같이 묻어놨으면은 철기는 아마 100년, 200년 안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을 거고, 청동기는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글 또 한문도, 한자도 결국은 이런 논리를 안고 가다 보니까 그때 이게 청동기 시대 앞에 구석기, 신석기, 철기, 구석기 이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문자를 만들었겠느냐. 자꾸 돌독기 문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는 구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요. 그래서 돌독기 문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문자가 있었다는, 체계화된 문자가 있었다라는 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글자는 상형 문자였을 것이다. 이 뒤에 가면 제가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자 자체가 어떤 체계화된 문자 이전에 그림 형태인 상형 문자로부터 발전돼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돌독기 문화를 자꾸 연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요. 10간 12지는 아까 말했던 천부를 구성하고 있는 10명의 제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지는 그 동방육국, 서방육국 하는 그 이제 12나라가 있었는데, 그 12나라는 그때 당시에 12강대국입니다. 그걸 갖다가 띠라고 한 거예요. 띠라고, 우리가 띠라고 하잖아요. 띠는 머리띠, 허리띠처럼 그 두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국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2나라가 있었는데,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12나라를 동물의 특성을 빌려갖고 개성을 빌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나라 국민성이나 그 나라 그 당시 했던 그런 걸 갖다가 동물의 특성을 빌려 설명한 게 이게 12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조자를, 지을 조자죠. 조자를 썼는데,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조자가 저 조자를 씁니다. 그리고 조자, 글자 할 때 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자도 결국 저 지을 조자를 썼는데, 저 조자를 보면은 받침을 빼고 나면 그 위에 소우자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는 세상을 뜻하는 거, 세상 위에 천재가 섰다는 이야기예요. 소가 아까 개우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뜻하는 거는 다 소우자가 들어갑니다. 뭐 껄, 견자, 그 다음에 뭐 숱하게 많은 글자들이 그 우리가 물건 물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소우변의 말물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가 아니라고 그 직역을 하면 소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소가 아니면 물건을 설명을 할 때 소가 아니라고 설명해서 뭔가 다른 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닌 세상에 딱 나타났는데 정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를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을 조자를, 요 조자가 결국은 한자는 요 10가지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 그 복잡한 글자가 요 10가지 기호로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다 증명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요 10가지 기호와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의 모음은 요 아까 이야기했던 10간을 다 기호한 겁니다, 이게. 요 설명과 요 설명이 맥이 딱 똑같아요. 그리고 명제 6은 이제 삼자를 썼는데, 요거 우리가 이 글자를 갖다 삶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설명을 참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살이라는 개념과
삼이라는 개념을 함께 갖고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한자는 한글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은 뭐냐 하면 우리 피부, 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은 천재께서 내세우신 천도책이라는 세상 교합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천도책을 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삼극사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삼극사상을 내 살처럼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그리고 리얼 미음은 전에도 한번 추가로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거 리얼은 한자를 만들 때 이 글을 지은 사람이 나야라고 나기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일대한인을 뜻하는 거죠. 근데 미음은 입구자를 썼는데 이분은 신농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상을 완전히 리 단위로 다 네모로 쪼개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구자가 그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삶을 봤을 때 요 사자 있죠. 요 사. 사는 사사사라는 글자예요. 그 설명이 그래요. 사사사. 그러니까 요거 아주 작은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변하지만은 끝내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변화의 단초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 그러면 그 변화를 말하는 건데 종래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사람 같은 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굳이 설명하자면은 아주 작은 변화의 단초를 갖고 있는데 그게 람자는 람기람자. 그러면 람기가 보면은 저 멀리서 일어난 아지랑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태풍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돼갖고 천하를 다 쓸어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잠재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미약한 힘이지만은 어떤 의식을 갖느냐, 어떤 지식을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이 12개의 자음에 파란 하늘을 피어서 합해서 결국 14개 자음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한자, 명제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문자는 이때 함께 창조된 쌍둥이 문자로 삼성에 의해 주도된 약 200년간의 창세 역사뿐만 아니라 개벽 철학인 천도 삼극사상과 삼남한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이걸 증명하면서 내가 문자학과 이 창세 역사학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증명하는 게 결국은 모든 게 주역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영역을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고 이걸 깨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안을 중심으로 한 천부 식관들의 문자인 한자가 BC 128년경 한무제 유철이 사주를 받던 삭선 사명에 의해 절치당한 후 그들의 국호에 따라 한자를 불리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 부분이 삭선사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삭선이라는 말은 검음삭자에다 조선할 때 선자예요. 제 명함에 보시면은 선 그 지극한 사성의 밭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이 뭐냐 하면은 선우천 개벽 사상이에요. 그 우리 조선할 때 선자가 선우천 개벽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고기 어짜고 지금 뒤에 가면 고기 어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 어짜고 하나는 양양자인데 그 두 가지가 선우천 개벽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정신을 다 삭제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디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한나라 때, 반고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삭선사명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이분이 남긴 역사서가 한서입니다. 한서에 천삭 1년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BC 128년이 천삭 1년이다. 그러니까 BC 128년 쓴 게 아니고, 연도로 썼는데 계산해보니까 BC 128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천삭이란 말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 목차는 8가지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목적, 3목적, 4개요, 도입, 6번 성인 성자에 대한 관한 설명, 7, 8, 9는 1, 2, 3대 한인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제가 안파견 혁서 고실이라는 환인의 이름을 썼는데, 요건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성기 하전에 나오는 이름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제가 한단고기가 맞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 이름이 안파견하는 게 있죠.
파, 견 하면은 여기 뱀사자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견자는 이제 끌견자도 적은데 여기에 신하 신자가 들어가고 또 오자가 들어가고 밑에 흑도자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신하 노릇을 할 때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관계해서 문자를 갖고 다 그 책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진위를. 그래서 그 하나면은 뭔가 끼워 맞추기식이라도 되는데 혁서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니까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미리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오행을 이야기할 때 목화 토금술 이야기합니다. 목은 동방, 청재, 장남. 그러니까 목화는 삼남, 그 다음에 적재. 적재라는 말을 합하면은 두 개를 쓰면은 거듭하게 되면은 빛날 혁자가 됩니다. 고글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실이 하는 제임이라는 이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 문자로 다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자로 증명한다는 거는 결국은 한 가지 경강부회식으로 한 가지만 설명해서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뭐냐, 그 논리가 다른 문자에 넘어가서도 맥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궤변은 끌어붙이는 경강부회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학에 있어서는. 근데 목적이 제가 이거 멀떡운이를 설명하면서 멀떡운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가 어디서부터 역사관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바다 한가운데 어떤 부유물이 있는데 그 부유물이 그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부유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거기에 이르렀는지 사람들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초의 출발점을 알게 되면은 그럼 어떤 경로를 거쳐서 거기 왔겠구나라는 유추가 가능한 거죠. 이건 어디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병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미국에서 생산한 거니까 어느 강을 거쳐서 어디를 해서 거기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환구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달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고조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역사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역사를 가지고 다 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사서는 말이에요. 역사서는 그 왜곡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자들의 기록이고 거기에 그냥 또 억지를 덧붙여 갖고 또 역사 쓰고 거기에 다시 또 새로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권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엉뚱한 이야기들 붙여서 해놓으니까 역사가 진짜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위에 거를 알게 되면은 밑에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한자 옥편이 있잖아요. 역사가 내려오면서 한자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글자로 해가지고 그 옆에다 써난 표현하는 방법으로 옥편에 기록해 내려왔던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역사는 누구도 거짓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하려고 그러면은 그 임금께서 왜 왜곡하십니까 하면 그 사관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있는 기록을 못하고 옥편에다가 똑같은 사안을 설명하는 그 글자에다가 이름과 그 음이 다르게 설명을 해서 거기다 옆에 달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기록을 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발견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고조선 역사까지 싸그리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제가 배달국 역사, 고조선 역사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한국 역사를, 개벽 역사를 100년사 요것만 갖고도 제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분량이 많아요. 그것만 정립해 주게 되면은 후대 학자들이 배우고 익혀서 그 다음에 그건 저절로 정리가 돼 나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창세 역사는 치우친 자들이 역사를 바꿔줄 우점지가 되게 충분할 것이다 라고 제가 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건 확실히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영번으로 해서 끼워 넣기를 한 건데요. 이제부터 문자학이 뭔지, 창세 역사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이게 왜 돈이 되는 건지, 이게 왜 인류를 정말 하나로 봉합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천도책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세계 최강의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자 하나로 갖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고기 어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굉장히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천도책을 얻는데, 천도책을 얻어서 결국은 이거 문화운동을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 내용들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물고기 어자는 다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의의 등급 보면 별 3개짜리 중앙용 1기 5급 쓰기 4급. 부수로는 고기 어자. 여기 부수 글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기 어자고 물고기 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양자로 여기 칼도 밭전 연하발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건 제가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그냥 그대로 요거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요 칼도라고 하는데 이런 칼도를 이렇게 쓰신 분 계십니까? 없죠? 칼도는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죠. 그리고 자의로 우리는 이거 물고기로만 알았는데 물고기, 물속에 사는 동물의 통칭, 바다 짐승의 이름, 어대, 말의 이름, 말도 아주 구체적으로 두 눈의 털빛이 흰 말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또 6번 별의 이름, 7번 나, 결정적으로 나라고 1인칭 대명사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나. 그 다음에 8번 고기잡이하다. 9번 물에 빠져 죽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부수로 물고기 어자인데 요것도 네이버 사전에 있는 그대로 갖고 와서 요거까지 갖고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 부수가 뭐냐 하면은 허씨는 설문회자를 통해서 이 부수라는 거를 갖다가 글자를 찾기 좋게끔 부수를 만들어서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순서대로 핵순대로 나열해 놨다라고 설문회자 앞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 부수할 때 숫자는 머리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숫자 할 때 셈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머리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머리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요 부자는 뭐냐 하면은, 요 앞에 요 고럽자 빼면은 요 앞에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요거 나눌 부자라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데 요 부자가 여기 언덕 부자를 뺀 요 앞에 글자가 뭐냐는 거죠. 예? 침부자입니다. 침부자예요, 침. 태하는 침부자입니다. 근데 침부자인데 이 침이 뭐냐 하면은 자,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요 글자가 제 방이 뒤에 오면은 고럽자, 앞에 가면은 언덕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 앞에 가면 언덕부자, 뒤에 오면 고럽자예요. 고럽자는 내가 관할하는 영역이란 말이고 언덕부자는 적외성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땅이 잘게 이 나눌 부자잖아요. 나눠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침이라고 했는데 침은 소화기관이죠. 우리가 저 북한 땅을 꼴까닥 먹든지 중국 땅을 꼴까닥 먹든지 일본 땅을 꼴까닥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어서 소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화가 안 된다고 이게 그냥 무리해서 먹으면은. 근데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결국 이렇게 잘게 쪼개서 결국 침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듯이 다 이제 우리 영토화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영토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역사 전체를 세계를 잘게 쪼개서 내가 하나의 통합국가를 만들어냈던 이 소위를 설명하는 이 우두머리 글이 이 부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이것도 고기 어짜만 봐도 그래요. 불화자라는 부수가 따로 있어요. 밭잔자는 부수도 따로 있고. 근데 굳이 이걸 또 부수라고 그러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 끝났고, 이제 넘어갑니다. 물고기 어짠데, 자, 설명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내용들이, 지금, 네이버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자는 물고기를 그린 글자이다. 어자는 물고기를 그대로 그린 상형 문자이다. 각골문에 나온 어자를 보면 물고기의 주둥이같이 느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세워서 그립니까? 어느 초등학생이요? 물고기 이렇게 세워서 그립니까?
그리고 아니 이게 밑에 불화자라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여기 연화발 불화라고 했잖아 이게. 이 불화가 뭐냐 하면은 연화발 불화자는 불화자 아시죠? 이거 사람 인자 변의 양쪽에 그 점주자를 두 개를 써서 서로 기대야만이 잘 타는 불의 특성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 관계를 사람 인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로 불길이 잘 일어나서 잘 화합해서 살 수 있으려면은 서로 기대야 된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글자가. 연화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불을 4가지 점으로 갖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발열, 그러니까 난방, 그 다음에 화식, 그 다음에 보온, 이제 그 조명, 그 다음에 재련. 이 4가지, 크게 4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불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연화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을연자죠. 이을연자고 불화자. 그리고 발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 발. 바로 이게 발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2대 환인인 천재인 신동명께서 세상을 마치 발길이 어디 안 갔는데 없이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결국 우리 인류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의 발길을 연화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의 발길이 쭉 이어졌다는 말이잖아요. 화의 발길이 어느 곳에 진흙탕에 3발자국 찍히듯이 어느 곳 안 밟은 곳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이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궤변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에 보면은 각골문부터 시작해서 각골문, 건문, 소전, 해설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것도 거기에 결국은 네이버 사전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런 방법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해야 된다고 진작부터 설명해 왔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원래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조는 보면은 요게 있잖아요. 위에 부분,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매양 매자 보면 요런 게 있죠. 삐친 별자 쓰고 한일자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어머니 모자가 들어가 있죠. 그 매양 매자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그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한자에는. 삐친 별과 한일자로 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 한일 부분을 중간을 꺾은 거예요. 일자는 뭐냐 하면은 이런 양, 태양, 그 다음에 천재 뭐 이렇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글자는 옆으로 삐친 별자로 옆으로 삐치는 비바람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한일자는 가운데서 아래를 비치는 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요렇게 꺾음으로 해서 햇빛의 빛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점 하나가 있으면 그게 저녁 석자가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저녁이라는 빛이 조금 있다는 얘기, 한 개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점이 2개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만월 월자가 되는 달발 빛이 비교적 많은 저녁 밝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 이제 그 발할망자 같은 제 자연 그러할 연자 같은데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 요 글자가 그래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금음삭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우리 인간사에 비유하면은 혼돈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정말 희망도 없는 세상. 그 권력 가진 자들이, 힘 가진 자들이 다 때려잡고 다 뺏어가는 그런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요 입구자는, 입구자 안에 열십자가 들어간 거는, 열십자는 우리가 늘 말할 때 이거는 이제 죽음과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땅 속에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온 상태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열십자가. 그럼 밑에서 그 씨앗이 죽어야 새싹이 올라오는 거니까 씨앗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윤회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머리 목자를 덧붙여서 윤회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영역 안에 숱한 죽음으로 이 밭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해 보면은 요 밭전자 안에 소전을 보면 사람 인자가 2개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여기는 보면 사람이 구부려 있는 모습이죠. 구부려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당당하지 못하고 벅벅 기어야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검문 같은 거는 이제 금성문이라고 해서 그 돌 같은 데 새겨져 있는 글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글자는 뭐냐 하면은 이 글자를 갖고 갔는데 이 글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첨부해서 이 글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이 글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주는 건데 니 멋대로 갖고 와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이 글자 훼손되기 때문에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려갖고 이게 고기 물고기라고 설명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읽어보면은 고기 어자의 물고기 모양을 본뜬 글자 한자의 부수로서는 물고기에 관한 뜻을 나타내면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제 뭔가 앞뒤에 맞아야죠. 지금부터 이제 이 물고기 어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연하발은 여기 있죠. 요거는 삐친별과 한일자에 일자를 꺾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요거는 입구자에 삶과 죽음을 뜻하는 열십자를 넣어갖고 밭전자를 만들고 그럼 이 밭전자는 결국은 우리가 이게 선조들이 피와 살을 바쳐서 이룬 목숨을 바쳐서 이룬 희생을 바쳐서 이룬 우리 강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밭처럼 요긴했다는 말이 밭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화식, 조명, 그 다음에 난방, 재련 그리고 연하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신농면의 그 발길이 어디 안 간 것이 없이 다 연결되어 있었다. 자, 여기부터 결정적으로 이 한자의 조자는 밑에서부터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역의 괴상을 하고 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밑에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길이 쭉 이어졌고 어디 새 발자국처럼 어디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합니까? 요 밭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밭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라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선열들의 어느 곳 한 곳에 발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고 피가 어리지 않고 살이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혼돈의 상태를 이렇게 이런 나라가 혼돈의 상태를 맞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글자가. 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불로 가지고 그 강력인 밭에서 어둠이 짙은 밭에서 뭔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또 됩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석할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불로 그 밭에서 뭔 일을 했다, 캄캄한 밤에 뭔 일을 했다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사건이 역사적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 역사의 시작점에 딱 나오는 문자예요. 아까 부수라는 그 글자는 결국은 1부터 피리학자까지 다 글자를 풀었더니 그게 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가 하면은 주역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풀어보셨죠? 그거 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다 맞춰봤더니 글자를 하나의 스토리로 다 연결을 했더니 주역이 64개가 설명하는 거 하고 맥이 딱 맞아요. 그 주역은 성글게 돼 있지. 주역은 덤성덤성 돼 있으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부수 글자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창세 역사를 반드시 다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창세 역사 자신 있다고 한 범위 바로 이 부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은 이분이 창세 역사를 주도한 일대 환인이 안팎의 환인이 견우라고 불렸다 그랬죠. 그 견우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19세 때 그 이전에 벌써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절대 왕권주의가 싫고 백성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왕조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아픔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달갑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개혁을 하겠다고 그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우조단이라는 단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우조단을 결성을 해서 적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소탈을 이 투구 있잖아요. 투구 형태를 솥불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검은 소탈 형태로 투구를 만들어 쓰고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우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소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소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이건 리더가 견우였으니까
그래서 소떼들을 이끌 견자에 소우자, 소떼들을 끌고 다녔다 해서 이제 견우라고 불린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그래서 견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라는 이분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우리가 이런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지칭한 글자, 날생자 같은 이런 거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 섰다는 말이고, 그 소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다 그분을 지칭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분이 우조단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인 사나라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형이 임금이었거든요. 백형이 임금이었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절 바르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으로서 내면 세계에서는 자기 아버지까지도 시해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결국은 형이 기왕이라고 하고 형수는 엄귀라고 하는데 악령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우조단을 싸움에 그 서역 세계하고 싸움을 붙이고 거기에 전쟁터에 선봉을 서게 해요. 그리고는 적국하고 밀통을 해서 함정을 파갖고 우조단을 전부 다 함정에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견우라는 분이, 우리 일대 한인이라는 분이 우조단을 이끌고 그 낡은 성에 고립된 채로 이제 살아나갈 방법만 찾는데, 그래서 비밀리에 전령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전령이 그 형의 손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한 사람씩 다 이제 굶어 죽고, 부상자는 그 병들어 죽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다 죽어갑니다. 근데 이제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신이 타던 아까 그 눈 주변 흰 말을 잡아서 먹인 거예요. 병사들 먹인 거예요. 한 200, 300명 정도 됐는데 다 잡아 먹인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보니까 물 빠진 웅덩이에서 잡은 이제 붕어 2마리가 전부 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로 갖고는 이 200명이 요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견우인께서 어떻게 해냐면 급식 담당 병사를 불러가지고 피하를 구분하지 말고 시신에 그 살점을 생선 형태로 발라내가지고 구워서 병사들을 먹이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밤에 뭔 일을 했다는 게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게 뭔 공기지를 알면서도 동료들을 살점을 고기 형태로 구워진 살점을 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다 죽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견우인께서는 결국은 서역으로 끌려갑니다. 충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이 고기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물고기란 말은 이거 이제 자의가 쭉 나오잖아.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 자의들이 창세 역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고기란 말은 이게 물고기를 뜻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들의 희생이, 우조단의 그 희생이, 전부 굶어 죽어간 그 희생이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연 단초가 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가 그 살점을 다 사람들한테 내주죠. 그래서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물고기입니다. 그 희생을 물고기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대 이전에 BC 128년 이전 글은 이걸 고기어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열들 희생을 해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이후의 문장은 고기어로, 단순히 고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경 같은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이걸 고기어자로 해석해 보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주의가 그 경강부에 하는 정도가 뭐 정말 나쁘끄러울 정도였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가 시경 해석하거나 주역 해석한 걸 보면요, 그런 식으로 이걸 고기 나오면 고기어자로 다 해석해 놓고, 근데 무지개 홍자가 나오면 무지개로 다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무지개 채자가 나와도 무지개로 해석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석이 될 리가 없죠. 근데 요거 그래서 물고기에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고, 물속에 사는 동물의 통칭이란 말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건 바다 짐승의 이름이라고 해놨죠. 근데 이때 내가 죽어간 내 동료, 우조단의 동료들이 그 개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성을 이분이 나중에 한자를 만들 때 물고기의 특성과 그 죽은 동료의 특성을 비슷한 사람들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생선에다가. 그래서 민어하면은 민자가 들어갔던 거고, 병어하면 병자가 들어갔던 거고, 갈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조단의 전체 그때 죽은 단원들의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생선의 이름들이 그때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어대는요, 관리가 찾은 고기 모양의 폐물이죠. 요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대에 생선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 어대라고 합니다. 임금도 이걸 찾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결국은 이때 희생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이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존경받는 이유가 이때 우조단에 희생이 있었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요 어대를 차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이름은 이때 견우인께서 타고 다니던 말이 이게 두 눈의 털빛이 흰 말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 말을 잡아서 이 우조단에 이제 허기를 달래줬거든요. 별의 이름은 이제 전부 임금들 뜻하는 글자들은 다 이게 별의 이름이 나옵니다. 별의 이름이라는 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결국 1인칭 대명사인데 나는 뭐냐면은 이게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일대 아닌 천재. 그럼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게 답이 딱 나와버리죠. 그럼 고기잡이 하다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은 동료의 살점을 발라내는 이 상태를 고기잡이 하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직접 쓰기가 참 뭐해서. 그래, 물에 빠져 죽다는 이 그 전투의 신이라고 하는 우조단 전체가 전투 한 번 못 해보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 차라리 물고기 물에 빠져 죽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물에 빠져 죽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어자는 붓으로 보면은 이렇게 붓이라고 했는데 이 글자가 창세 역사를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라고 해서 붓이라는 걸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 아직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파자하는 게 우선이고 얘가 이 단초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제 고기 어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다 연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용용자인데요. 이걸 제가 왜 또 이야기하냐면은 봉황에 대해서 물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대 아닌 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그 별 3개짜리고 고등용 1기 4급, 서기 3급, 붓으로 용용자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굳이 붓으로 쓰려고 하면은 육단을 또 있고, 설립자도 있고, 여기 나기자도 있고, 석삼자도 있고, 위상자도 있고, 쓸 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걸 복잡한 글자를 붓으라고 했을까요?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그거예요. 창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단초다, 이게. 그래서 자의로 보면은 용용, 용, 임금, 천자, 임금에 관한 사물의 관형사, 비범한 사람, 훌륭한 사람, 명마, 별의 이름, 여기 또 나오죠. 별의 이름, 그 다음에 파충류, 수초의 이름, 경망한 사람, 노쇠하다, 부수하다, 은등농, 얼굴망, 은총총.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이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비슷한 사건의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 요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은등농, 얼룩망, 은총총. 그래서 이건 후대에 기록된 거란 이야기죠. 자, 요걸 이제 설명을 하면 혹시 용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에도 한번 못 봤죠? 네. 그걸 못 본 이유가 용은 실존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만 봤지. 그래서 그 여기 읽어보면 이것도 읽을 필요 없겠죠. 네이버에 나오는 거고 뭐 독소리 발톱을 달고 뭐 해괴망측한 도대체 한마디도 연결이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읽을 가치가 없는 거라서 읽지 않습니다. 한문을 갖다가 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럼요. 제가 지금 풀어놓은 글자가 부수 230글자를 포함해서 전체 2200글자를 다 풀어놨습니다. 근데 그 글자만 있으면 다른 글자는 공부할 필요 없이 다 연동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한자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유학자들이 늘 말하는 그 하학 상달이라고 하는데 상달의 학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그 학문. 전체 문자가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용용자에 여기 보면은 소전이란 글자 있고 이것도 뭐 분명히 여기는 소전은 여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건문 갑골 가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발전을 해서 어떻게 이 글자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근데 이리 간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거꾸로 간 거예요. 점점 위기한 나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야 돼요. 이 육달어를 설명을 해야 되고, 설립을 설명해야 되고, 나기자를 설명해야 되고, 삼극사상을 설명해야 되고, 위상자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우리가 결국 상상 속에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지닌 용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이런 분이 계셨어, 이런 게 용이야 라고 설명하려니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머리 딱딱 아파하죠. 그러니까 그림 형태로 그랬고, 야, 이게 용이야. 그 쉽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용이야. 모양으로만. 네, 모양으로 용이야. 그러니까. 여자 비슷하게 머리, 긴 머리 걸어놓고 이게 여자야. 그러고. 상투 있는 거 해놓고 이게 남자야. 이렇게 그림 형태로 그려놓는 게 편하죠. 3분만. 예. 자, 요걸 파자를 하면은, 요게 설립자는 돼지의 머리 두 자와 점주자 두 개와 요게 이제 음효로, 요게 음효입니다. 음효. 이제 표현, 요걸로 해야 되는데 표현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이분이 요 돼지의 머리 두 자잖아요. 이건 일대하 천연제를 뜻하는 거예요. 천재가 쓴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위상자는 이 땅에 결국은 위라는 거는 이 땅에 이분의 철학을 세움으로 해서 결국은 인간 세상이 삶이 그 질이 높아졌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저 지사문자라는데 그게 아니고, 멀경 몸자, 이거 멀경자인데 더하기 두 이자를 이거 음양을 합해서 육달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육달이라고 하냐면은 고기 육자를 보면은 요 멀경 몸자에 사람 인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멀경 몸자는 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체를 이뤘다 해서 멀경 몸자고, 그 안에 사람들이 쌓였다, 시체가 켜켜이 쌓여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그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달어리, 고기가, 고기 육자가. 그러면 고기가 우리 선열들의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걸 또 고기 육자라고 하나 하면은 달이 변하는 것도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30일마다 한 번씩 딱 돌아오는 일정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 나라를 지탱시키는 이유도 그 철저한 규칙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열들의 희생이라는 기반 위에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도 앞으로 나라가 어떤 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또 나라입니다. 반드시 원칙이 달처럼 변치 않은 원칙이 있는데 그게 국가를 구성한 절대 원칙은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기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자를 지은 분이 창세 역사를 주도한 분이 나라고 했죠. 그리고 석삼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극사상, 천도책.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철학, 천도책을 삼극이라고 한다 말씀드렸고. 자,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확실해졌죠. 이게 용용자예요. 근데 저 이상한 그림 그려놨고 하니까 그 설명이 이상하잖아요.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가 들어갔죠. 요. 우리가 한글하고 그래서 같이 지었다라는 말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여 요 할 때 여섯 번째죠. 근데 갑을병정무기 할 때 여섯 번째 기자잖아요. 똑같은 격에 들어가 있잖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글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그 이유가 이래서 그러는 거고, 이것도 그러면은 굳이 이걸 다 설명 안 해도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설명 안 해도 이제 충분히 거기 어짜로 갖고 설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마저 설명해 드리는 거 하고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고등학교 못 가게 해서 수학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천자문부터 외웠거든. 하늘천 땅지하고. 근데 참 나 이게 김봉환 원장님 말씀을 듣고 참 나도 집안도 어리석었지만 서당도 어리석 나도 어리석었구나. 이름을 외워가지고 무슨 말이지? 하늘천 땅거 외워가지고 이 양반 지금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네. 아니 10개의 기호를 가지고 모든 한자를 다 표현한다. 다 해석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야. 옳죠. 10개 기호를 가지고 아까 10개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기호를 가지고 모든 한자를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보통 머릿속에 갑골문자로부터서 한자가 거기서부터 나온 걸 아는데 거꾸로 이렇게 계산이가 있냐 지금? 놀라 이 하원이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그리고 9220년 전에 이런 그 고급 한자하고 한글이 같이 만들어졌다. 믿으세요? 모음 10개, 자음 14개, 아까 10개 기호 가지고 이 세상 천지를 다 표현한 문자다. 우리 주사님들이 9220년에 만들어서 내놓은 거다. 후손들이 몰라가지고 갑골문자 표현을 용을 그래가지고 용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믿어져요? 다른 데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부터 모시도록 하겠고. 벌써